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여러분 책 꺼내세요, 책. 근로분이 불빛 등에 의한 폐렴으로 35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내 첫 워크페이션 지원법인 한국인 원작권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016년 9월 19일에야 제정되었습니다. 법은 마지막 피해자를 놓고 보기 이 소진된 하시마와 히로시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들과 태어나는 환자가 보입니다. 어쨌든 후손도 피해자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 개정안은 현재 법회의 교류 중에 있었습니다. 네, 김영렬 선생님은 원포 피해자 문제를 무엇보다 인권 문제로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소외받는 자들, 생명의 유지를 위협받고 있는 원폭 2세 환우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은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맨 밑에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문구를 써 넣으셨다고 합니다. 원폭 후유증을 물려받은 환우들의 삶이 계속되게 하려는 선생님의 소망은 실현되지 못하고 도중에 멈춰버렸지만 이 소망을 실현하는 일은 선생님의 삶의 귀감을 받은 다른 이들로 인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미련각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 맞아요? 맞나봐. 일단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기다려. 아이들. 여러분. 네. 언니. 갑시다. 응.
전체에서 한국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 돈을 하면서 상금을 모았대요. 그 상금을 모아서 미련각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몰라. 외면해버려. 그러고 있다가 그런 마음을 가진 일부 사람이 지은 사람들의 성공으로 지었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잘 해주신다고 해요. 공포 피해자분들이 지내신 동안에는. 근데 이렇게 좋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원수의 정말 10% 정도? 10%도 안 되는 숫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국 원포 피해자분들의 복지 수준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PSL에만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포 핵무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네, 유전성입니다. 대물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영상을 봤는데 한정선 회장님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신 분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아픈 거예요. 제가 평떡이야. 지금 이거 내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한국 원폭 피해자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렇게 합천 평화 캠프까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 계기를 한국 원폭 피해자분들이 마련을 해주셨는데 그분들께서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신 활동들을 영상으로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힘을 또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목도 있잖아. 저기 뭐 돌리니까 자기 이름에다가 적어줘. 1910년에서 1945년 일제는 침략전쟁과 불법적 식민지배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일본으로 약 80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였습니다. 1945년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폭된 조선인은 약 10만여 명, 사망자는 5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징용군이었습니다. 살아남은 피폭자 4만 3천여 명이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이들이 맞닥뜨린 것은 한국 정부의 무관심, 원포 후유증으로 인한 가난과 사회적 냉대뿐이었습니다. 일본의 강제 동원, 미국의 원폭 투하, 한국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3조의 고통을 겪던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 원포 피해자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1967년 2월 11일 한국 원포 피해자협회를 창립했습니다. 1967년 11월 4일 원포 피해자 20여 명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내 몸을 변상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1968년 10월
미쓰비시 조선소로 강제 동원되었다 피폭당한 피해자 손귀달은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최초로 한국 피폭자도 치료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길도 함께 이 추운 날에도 저희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 원폭 피해자들의 삶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둘러보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데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유니세프 항우회 그 항우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원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지금 2세거든. 2세니까 내 손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 손자도 원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2세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 원폭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원폭이 있어서가 안 돼요. 합천만에 원폭 피해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천 사람들이 일본에 왜 갔겠습니까? 못 먹고 나라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일본 가서 있었어.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일본에 가서 민생호를 해결하려고 갔다가 그런 폭격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 맞은 사람들이 다시 쫓기다시피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왔어요. 그 고향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우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고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아마 여러분들도 뭐 여기까지 관심을 갖고 오시기까지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현철 씨에 대해서 너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오늘 와서 들었습니까? 네. 네, 그러면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새겨주시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김현철 씨가 처음으로 원폭 2세임을 밝혔고 또 그 활동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이런 고통으로 충분히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찾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그 문구를 만들어 놓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고 2005년도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었고 또 이제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까지도 아마 그 밑에 자료관에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하고 저 아들하고 아마 같이 나온 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네.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지금 이제 41살입니다. 41살인데 아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소변까지도 다 누군가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게 그 원폭 때문이라고는 어렴풋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단정을 짓고 원폭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 원폭 피해자이시고 또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좀 201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생각하실 때는 자기가 원폭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프고 또 그 손자까지도 대를 이어서 3대까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냥 단지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면 너무 버럭 화를 내시고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을 혼자 감당을 해내면서도 내가 원폭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대를 이어서 2대 회장인 정숙희 회장님도 저와 같은
관절이 녹는 그런 아픔을 가졌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고 그래서 3대 때 이제 그분도 너무 또 몸이 아프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에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실 만든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원법 피해자로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날 한번 저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이팔 공원에서 한 번은 서명운동을 한 번 했습니다. 한국인 원복 피해자를 아시나요? 해서 우리가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서명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저를 한 번씩 다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아니 원자 폭탄은 일본에서 떨어졌는데 왜 한국인이 원법 피해자라고 왜 당신네들이 피해자라고 하느냐, 당신이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인 원법 피해자가 있었다는 그 자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너무 저로서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방사능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딱 배꼽 수술을 이 방사능으로 인한 아마 그 원인이, 저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10번을 했습니다. 10번을 수술을 10번을 하고, 그러니까 다리 관절이 녹아내리는 아픔이, 그러니까 뼈가 녹는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마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뼈가 녹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누구 하나 반응,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에서도 안아줘야 되고 일본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 미국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피해자로 내가 아픔을 받는다면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또 내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주신 곳이 합성평화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리서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뭐 도로도로 얘기도 하고 서로 각자 집에서 먹을 거 있으면 뭐 간식거리도 갖고 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서로 오손도손 모여서 거기서는 진짜 우리 꿈도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이 실정에 왜 일본에서 가만히 있는데 너가 나서서 그러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당연히 아마 지부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일본은 당연히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그 피폭제에 있는 직접적인 피폭자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피폭자는 아니지만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얘기들은 그때 그 당시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한국인들이 그만큼 많기도 했었고 우리는 2중고 3중고예요. 왜냐하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피폭까지 당했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긴 아픔 때문에 나라 빼앗기는 우리 때문에 빼앗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국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33개국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일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인정을 해버리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은 아래 1월 25일 날도 연합뉴스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2세들, 원법 피해자 2세들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일반인들 대비해가지고 남자는 약 8.4배, 여자는 6배 유병률이 높아요. 그만큼 특히 질환 중에서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아토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용을 하고 있는 게야.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원폭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짐작을 하면서도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폭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책임 소재가 따르잖아요. 피해를 인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뒤에 따라오는 그 여파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원폭 2세들이 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원에 제소를 했었어요. 원폭 피해자들이 내가 저 2세들이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정부에 보상을 했는데 일본 자체에서도 그걸 판결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그걸 기각을 시켰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국 정부 옛날에 그 저 차관 일본하고 협정하면서 원폭 피해 일괄적으로 타결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다 썼어요. 여기 지금 복지관에 있지만 복지관에 지금 계시는 분은 그나마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에서 약간 범위를 벗어납니다.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은 1세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2세들 지금 있는데 2세들이 가장 피폭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낀 그 2세들이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이 보면은 전부 지체 부자여자가 많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아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피폭을 하고 여기 와서 먹고 살기 바빠갖고 원폭 피해자 등록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2세들이 지금은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그걸 2세라도 인정을 해주고 정부에서 2세 인정해가지고 무슨 병원비라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은데 우리 한정순 회장도 2세대의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한정숙 회장보다도 더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소망은 정부에서 실업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저 1세대 어르신들 중에 혜택을 받지만 혜택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세대들이 자녀분들이 계속 유전적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심 없살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하천 원폭복지회관 앞에 상징적으로 희망의 상징으로 이 도토리 나무가 평화의 상징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